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기존 학교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다른 지방에서도 전학 올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농어촌의 작은 학교에서 교육 혁신에 앞장서는 교사를 홍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에 나와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아이들. 딱딱한 책상이 아닌 교실 뒤 긴 탁자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교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모님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등굣길에는 무얼 봤는지 말하며 수업을 준비합니다. 학교 와서 선생님이 재밌어서 좋아요. 타악기로 리듬을 배우는 음악 시간. 아이들의 책상 위엔 교과서가 없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리듬의 강약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에 대해서 이제 매주 모여서 공부 같이 하기도 하고 수업 계획을 같이 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도 성장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는 있죠.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제주형 자율학교는 21곳. 다른 지방에서도 학생들의 전학과 체험 연수 문의가 이어지는 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탈피해 수업을 재구성하고 학부모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는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대화할 때 진솔하게 대화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그런 변화들이 보여지니까 선생님들은 그 변화를 겪고 나서는 그걸 뭐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어느 때보다 새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요즘. 제주형 자율학교 1세대 교사들이 실천하는 새로운 교육이 기존의 제주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36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후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귀덕초등학교 강신남 교장이 근정포장을, 제주영지학교 고영란 교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교사 127명에게 정부와 교육감 표창이 수여됩니다. 또 초등학생 중창단과 고교 그룹 사운드 공연을 비롯해 전현직 교사들의 색소폰 공연 등 다양한 축하 행사도 진행됩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준공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해군과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은 좀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투쟁 10주년을 맞은 강정 주민들이 새 정부에 강정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문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권혁태 기자입니다. 해군기지 반대운동 10년. 강정마을을 지키던 너른 구럼비바위는 이제 앵글 안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해군기지 공사 이후 마을의 변화 과정도 사진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된 순간부터 시작된 지난한 싸움의 여정. 그 길이만큼이나 깊은 상처가 전해집니다. 정말 외롭고 힘겹게 싸워왔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광화문 촛불하듯이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싸웠다면 이런 일이 현대에 지금 계속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좀 찹찹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을 맞아 구럼비 기억행동 주간을 운영합니다. 오는 19일까지 강정마을 곳곳에서 기억 공간을 마련하고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사례를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와 기억 문화제도 개최합니다. 지나간 어떤 시간에 대한 기억 더불어서 앞으로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년 구럼비 기억행동 주간을 선포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해군기지 찬반을 넘어 지난 10년 제주의 가장 큰 아픔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강원도 산불로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 주민들은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금 모금이 시작된 가운데 십시일반 어려움을 나누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박은지 기자입니다. 악몽 같은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을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재해구호협회 주도하에 성금 모금이 실시되면서 강릉시청 1층에 모금 창구가 개설됐고 시작 단계지만 지역의 기업과 기관, 단체는 물론 개인과 사회복지재단 등에서 동참한 금액이 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생필품 등의 후원도 이어져 매일 도착과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피해 주민들의 진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가 하면 강릉시 건축사협회가 상담 설계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맞춤 기부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이들은 지정 계좌에 송금에 동참하거나 2,000원씩 기부되는 ARS, 문자 참여가 가능하고 포털 사이트 댓글 달기 등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금 모금은 오는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택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우선 최우선적으로 주택 임시주거 시설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달 말까지는 임시주택이 들어오고 우선 급한 주거 문제는 해결되지만 세간살이 하나하나를 채우고 새 집을 짓고 상처가 아물기까지 아직은 후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드리기는 사실 어떤 법적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하게 도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금이나 기부금을 좀 내주신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도와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후원품의 경우 식품류는 기온이 오르면서 보관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특정 물품의 후원이 계속 겹치는 문제도 있어 품목을 결정할 때 시청에 묻는 것이 좋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기반이 모두 무너진 피해 주민들에게는 주변의 관심이 다시 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70년대 유년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최초 로봇 애니메이션, 로봇 태권브이를 기억하실 텐데요. 태권브이의 아버지 김청기 감독이 경상북도 상주에 귀촌해 특별한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안동 MBC 엄지원 기자입니다. 로봇팔 로켓 주먹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 국산 만화 영화의 새 장을 열었던 로봇 태권브이가 조선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우뚝 솟은 산능선 뒤편으로 정령처럼 산세를 지키고 민초들과 어울려 교감하는가 하면 걸리버 여행기의 한 장면처럼 꽁꽁 묶여 포위되기도 합니다. 10개의 색을 입힌 수목 담채아가 금속성의 태권브이와 만나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거의 이제 41년 됐는데 그걸 보고 자란 세대들이 아득한 어떤 옛날 그런 그 기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나는 엊그저께 같은데 내 욕심으로 더 먼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생각으로 사실 그 엉뚱한 짓을 해본 거지. 이번 엉뚱 산수화전은 지난해 태권브이 탄생 40주년을 맞아 김청기 감독이 귀촌한 상주 시골집에서 완성한 작품들입니다. 1976년 태권브이 탄생 당시 주요 장면들을 그림으로 옮긴 초기 스토리보드와 피규어들도 전시됩니다. 올해로 41돌을 맞은 태권브이, 김 감독은 임진왜란이나 일제치하 등 과거 국난의 시기를 배경으로 엉뚱산수와 시즌2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어떤 스케줄에 대한 어떤 그런 날짜 이런 또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거. 뭐 서울 도시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딱 내려와서 정착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참 잘 되더라고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말까지 국립낙동강 샘물자원관에서 전시되는 태권브이 특별전은 어린이들은 물론 40, 50대 키덜트족들의 감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서귀포시 인구가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귀포시 인구는 18만 507명으로 지난해보다 2,600여 명 늘었습니다.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입주와 강정 택지지구 개발, 귀농 귀촌 인구 유입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3년간 지은 지 30년이 지난 도청 1청사와 2청사 건물에 내진 보강 공사를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내진 보강 공사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공사를 구획별로 실시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상쾌한 월요일 출근길 아침입니다. 현재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공기도 깨끗한 모습인데요.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 가운데 낮에는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높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땐 모자나 선글라스를 챙기셔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낮 기온이 지금보다 4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16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도 고온 현상 없이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시원하게 트여 있고요. 섬 지역도 쾌청한 날씨 속에 기온은 16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중부 지역 공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서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바다로 뛰어든 뒤 해경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목격자인 낚시객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숨진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제주시 우도에서 관광객인 35살 이모 씨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일행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 취락지구에 관광 숙박시설 신축이 제한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 녹진의 자연 취락지구를 제외하는 내용의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임시회의에 상정됩니다. 제주도는 조례가 개정되면 정주 환경이 개선되고 관광 숙박시설 과잉 공급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주 지역 건축 허가가 주춤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주 지역 건축 허가 동수는 3,400여 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어 재작년 증가폭의 12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착공 실적도 1,430여 동으로 지난해보다 470여 동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차량 단독 사고로 운전자가 숨지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차량 단독 사망 사고는 모두 10건으로 전체 교통 사망 사고의 33%를 차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과속,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망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